안녕하세요. 성상 재미TV입니다. 긴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굉장히 좀 길고 또 월요일인데 시장이 안 열려서 또 주식을 많이 좀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연휴가 너무 길어서 좀 심심한데 아마 그런 생각 들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근데 지금 좀 안 그런데 예전에 주식할 때는 실적으로 연휴가 너무 길거나 토요일, 일요일이 막 싫었던 적이 있어요. 시장도 안 열리고 심심하기도 하고 많은 개인분들 저도 마찬가지인데 계좌에 현금이 남아있는 상황을 잘 못 보죠. 그죠? 꼭 주식을 사야 되고 뭔가 주식을 사놔야 좀 마음이 안정되는 뭐 이런 상황도 생기긴 하는데 실제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휴일 날은 좀 쉬어주는 것도 좋아요. 주식을 좀 잊고 휴식도 투자고 시간도 투자하기 때문에 좀 쉬는 것도 상당히 새로운 충전을 위해서 좋은 거니까 또 내일부터 또 새로운 시장이 열리죠. 근간에 또 간만에 조용하던 북한이 또 주말에 미사일을 좀 쐈죠. 주말만 되면 쏴서 사실 예전에도 근데 주말에 미사일을 쏘면 가끔 방산주 같은 친구들이 다음날 잘 움직였었는데 꼭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월요일 방산주가 들썩들썩 했었는데 언제부턴가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방산주들이 좀 크게 안 움직이죠. 요번에 좀 많이 쐈는데 일단 실방할 때 방산주를 살펴보고 아니면 좀 영상 하나 올려놓고 일단 실방 때 또 방산주를 볼까 생각 중이고 주말에 HLB에 대한 몇 가지 좀 좋은 이슈들이 있어서 잠깐 보려고 합니다. 항상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모든 뉴스는 다 참조 참고사항이에요. 참조 참고사항이고 이렇게 아무리 좋은 호재 이런 게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추세를 유지해주지 못하면 그냥 뉴스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이러한 좋은 뉴스라든가 호재가 나쁜 건 아니에요. 당연히 추세가 좋은데 호재가 나오면 더 좋겠죠. 추세가 하향일 때는 아무리 좋은 호재, 뭐 영업이익이 크게 나오고 영업이익이 좋게 나와도 실질적으로 추세가 하향일 때 잘 안 먹히고 오히려 막 그럴 때 더 떨어지고 하거든요. 미리 선반영 됐다 하고 막 이렇게 뉴스는 갖다 붙이 나름이기 때문에 이런 건 참조 참고사항이고 또 하나가 제가 이제 의학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손상개미 TV에 그냥 뭐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뭐 작은 지식이구나 뭐 그냥 알고 있는 내용이구나 뭐 상식이구나 생각하시고 혹시 제가 틀린 내용이 있다면 좀 더 전문가적인 의견들이 이제 그 초록창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제 얘기는 그냥 저런 결과들을 저렇게 알고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간에 아스코에서 리보세라림에 대한 좀 좋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 미국 국립암연구소 NCI 지정 병원이기도 한 미국 암센터 병원 6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모핏 암센터인데 여기에 링빈맹 박사가 수행한 리보세라립 단독 간세포암 저용량 투여 효능 및 안전성 연구가 아스코에서 메리트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좀 상당히 좀 고무적인 일이고 좋죠. 특히 HIV를 투자하고 계시거나 리보세라립에 큰 희망을 걸고 계신 분들한테는 좋은 뉴스인데 이 암 정복에 이제 공헌한 이제 그 많은 연구자 중에 이제 모핏 암센터 링빈맹 박사라는 분이 리보세라립으로 이 간세포암 환자 178명 임상을 진행했어요. 여기서 이제 그 임상 결과가 잘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공로로다가 이번에 그 메리트 어워드상을 수상하게 됐는데 2017년 1월 달부터 2020년 8월까지 3년 7개월간 진행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24개월간의 추적 관찰 기간 동안 28명의 환자가 감세포 종양이 30% 이상 수면한 결과를 보였고 103명 정도가 종양이 더 이상 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고무적인 결과죠. 리보세라닙의 어떤 간암에 대한 이 결과가 되게 좋은 거고 이를 이제 데이터로 이제 바꿨을 때 객관적 반응률이 15.73%, 그리고 질병 통제율이 73.6%로다가 질병 통제율 수치가 굉장히 좋죠. 13%라는 게 제 생각에 쉬운 건 아닌 거고 생존 중환값이 16개월, 그리고 무진행 생존 중환값이 7개월이라고 합니다. 대조군 넥사바 대비 상당히 높은 결과가 입증이 됐는데 이 넥사바를 좀 집중적으로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넥사바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많은 게 저도 그냥 이게 들은 거죠. 이게 이제 뭐 뉴스나 이런 걸 찾아보니까 넥사바가 이런 거였구나. 근데 넥사바를 압도하는 또 로슈의 치료제가 또 나왔죠. 자, 이 랭빈맹 박사가 이제 리보세라립을 초기에 투여하거나 병용했을 때 더 큰 효과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이제 결론을 쳤는데 이제 앞으로 유럽 종양학회 에스모가 열리죠. 여기서 이제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마 이런 병용을 했을 때 간세포암 1차 글로벌 3상 결과를 더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아까 넥사바 대조 대비라고 그랬죠. 그 넥사바 대비도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간세포암 그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간암이 우리나라 그 사망률 1위가 폐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간암인데, 우리나라의 국가암정보센터의 그 자료가 나와 있는데 2020년 기준 국내 암 사망률 1위와 2위가 바로 폐암과 간암이죠. 2020년 간암 사망자가 1,565명이고 12.9% 차지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많이 그 활동을 해야 되는 40, 50대의 주요한 사망 원인이 간암이에요. 저도 술을 좀 좋아하긴 하는데 요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나 멤버님들도 약주를 너무 자주 하지 마시고, 그죠? 건강을 지키면서 주식하자고요. 또 건강을 지키면서 주식해야 또 저도 자주 보고, 그죠? 저도 멤버 시청자 자주 뵙고 오래오래 또 주식 같이 해야죠. 간암 1차 치료제 이제 소라페밀이라고 있어요. 오랫동안 표준 치료제로 쓰였는데, 이 로슈가 개발한 면역 항암제 티센트릭과 표적 항암제 아바스틴 병용요법이에요. 이게 지난 2020년 소라페닙 대비 유의미한 효과를 보여서 간암 1차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는데, 바로 이 소라페닙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이 로슈가 개발한 바로 면역 항암제 티센트릭, 표적 항암제 아바스틴, 이 병용요법이 오랫동안 사용하던 이 소라페닙을 1차 치료제로 대체할 수 있는 항암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간세포암 1차 치료제 가장 오랫동안 바로 실력을 보여준 게 그 에자이 렘바티닙하고 바이엘 렉사바, 이게 소라페닙이에요. 이 바이엘 렉사바라는 게 소라페닙인데, 요게 이제 그 로슈의 이 제약이 나오면, 이 약품이 나오면서 로슈의 지금 말씀드린 그 티센트릭하고 아바스틴 병용요법이 나오면서 소라페닙 렉사바가 2차 치료제로 밀려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예전에 이 뉴스가 한번 나왔었어요. 5월 달에 이 기사가 나와서 제가 접한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로슈의 치료제가 좋은 거구나. 근데 로슈의 치료제를 지금 막 따라가려고 하는 이제 글로벌 임상 시험들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빠른 게 바로 HLB의 리보세라닙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도 간세포암 1차 치료제 하면 바로 그러니까 렘파티닙하고 소라페닙, 요게 바로 2차 가장 1차 치료제였는데, 로슈가 그 티센트릭 그게 나오면서 이제 아바스틴 병용요법으로 나오면서 이 친구들이 이제 간세포암 1차 치료제로 적용이 되고 얘네들이 세대 교체가 됐는데, 여기를 따라가는 가장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게 바로 리보세라닙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리보세라닙의 만약에 효과가 지금 렉사바, 그러니까 소라페닙 정도는 크게 이거보다 좋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가 이런 기사가 되는 거고, 그래서 렉사바 그러니까 대조의약군 렉사바, 소라페닙 대비 월등한 효과를 보였다는 얘기가 바로 지금 이제 이런 기사인데, 항상 뉴스는 참고사항이고 아주 정확한 지표라든가 회사에서 발표하면은 더욱 좋겠죠. 한국로슈가 5월달 11일에 티센트릭 아바스틴 병용 기념 기자 간담회를 열었어요. 이때 이제 삼성 서울병원 교수님 한 분이 티센트릭 아바스틴 병이 금기시되는 자가매력 질환, 이식 환자, 출혈성 연약한 환자를 제외하고서는 렉사바나 렘비마를 사용할 의사가 얼마 없을 것이라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로슈의 티센트릭 아바스틴 병용요법을 많이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간세포암 1차 치료 기준이 바뀌게 될 수 있는, 요런 한번 이런 기사를 좀 본 적이 있는데, 간세포암 같은 경우는 예후가 상당히 좋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5년 상대 생존율이 3.7%, 전체 암 평균 생존율 70%에 반도 안 돼요. 그만큼 이제 한번 간암이 걸리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죠. 간암 이제 췌장암 잘 아시죠? 췌장암, 담도암 수준으로다가 예후가 굉장히 안 좋고, 5년 상대 생존율도 22.4%, 2.8%로다가 뚝 떨어지면서 최악의 생존율을 보이는 게 바로 간세포암입니다. 이 상태에서 예전에 렉사바, 렘비마가 등장한 거예요. 2007년에 최초로 간세포암에서 위약 대비 생존율을 증가시킨 항암제랑 의미가 있어요. 이게 바이엘 렉사바가. 근데 렉사바가 어떤 효과를 보였냐면, MOS 4개월 만에 불과한 간세포암 환자 생존 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 정도 연장시키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렉사바 같은 이런 의약품이 간암의 진짜 치료제로 나올 수 있는 이렇게 등장을 해버린 거죠. 보통 이제 그던 다음에 이제 한 10년 이상 간세포암 신약 개발에 좀 이렇게 별로 큰 발전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됐었는데, 2017년에 렘비마가 이제 등장하면서 처음으로 렉사바와 동등한 효과를 가진 신약이 또 등장하게 돼요. 그러면서
렌디마, 넥사바 이렇게 두 개가 간암 1차 치료제로서 굉장히 신약이 등장하면서 좋은 효과를 가져왔는데 넥사바와 비열등성, 그러니까 넥사바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렇게 된 결과는 렌디마는 못 가져왔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런 그 렌비마하고 넥사바가 꾸준히 2차 치료제로 이 사용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가 바로 2019년 티센트릭 아바스틴 병용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간암 그 간세포암 이런 걸 치료하는데 좋은 의학이 나왔구나. 이런 그 지금 상황이 지금까지 이런 간세포암에 대한 그 처방, 약품 이런 거에 대한 흐름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그동안 간암 1차 치료제에 대한 마땅한 치료제가 없었는데 여기에 넥사바가 나오게 된 거고 제 이거 흘러온 걸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렌비마 그죠? 여기에 이제 렌비마가 나오게 된 거고 이런 그 렌비마와 이런 그 넥사바를 능가할 수 있는 게 바로 로슈에서 나온 거죠. 이분이 의학 이 저널에 대한 이 발표대로만 그린 거예요. 그래서 티센트릭 아바스틴 이게 나온 거예요. 티센트릭 아바스틴 이게 나온 거고 지금 그 메리트 어워드상을 수상한 게 넥사바 이거 대비 월등히 좋은 효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즉 렌비만은 넥사바 대비 좋은 효과를 가져온 게 아니고 열등감, 그러니까 비열등감이 있는 거고 이 리보세라님은 넥사바 대비 엄청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나온 기사가 이 기사가 되는데 벌써 티센트릭하고 아바스틴은 지금 벌써 이 간암 1차 치료제의 그 기준을 바꿀 정도로 이 친구들보다는 좋은 거죠. 근데 리보세라님 행보가 여기에 맞먹지 않을까라는 기사가 예전에 있던 거죠. 예전에 보면 그 티센트릭 아바스틴 이런 조합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거를 따라가려는 그러니까 이런 간암 1차 치료제를 개발하려는 어떤 많은 제약사들의 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 국내에서 HLB가 리보세라닙하고 캄넬리주맙을 조합한 약을 개발 중이면서 요번에 그 탑9 3상에서 그죠? 임상 3상에서 탑9 1차 유효성 지표를 굉장히 모두 충족했죠. 그러면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티센트릭 아바스틴 조합과 상당히 작용 기전이 흡사하지 않나. 오히려 만약에 제 개인적인 바람인데 만약에 이것도 능가한다면 정말 좋겠죠. 그죠? 진짜 좋겠죠. 만약에 능가하지 못하거나 비슷하게 정도만 나와도 사실은 굉장히 획기적이에요. 왜냐하면 리보세라니 캄넬리주맙은 상대적으로 약 가격이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저렴한데 중국에서 저번 영상에서 알려드렸지만 리보세라니 캄넬리주맙의 연간 비용이 5만 위안, 약 943만 원하고 6만 위안, 1131만 원 밖에 안 돼요. 이 티센트릭 같은 면역 강화제 미국에서 얼마냐면 15만 달러예요. 약 1억 9천원. 대단하죠. 엄청 비싼 거니까 이 적당히보다는 어쨌거나 아까 말씀 로슈의 그런 제약만큼의 효과만 비슷한 동등한 효과만 나와도 HLB에서는 벌써 그죠? 그 가격으로다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죠. 이제 이렇게 간암 1차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들이 좀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발루맙하고 트레메밀구맙 이게 3상을 완료했고 FDA 승인 신청이 있고 HLB가 리보세라니 캄넬리주맙 3상을 완료했어요. 탑9 지표에 좋은 결과가 나왔고 MSD라고 그래가지고 펜브롤리주맙, 렘파티닌 이게 3상 진행 중이고 엑셀리시스라고 있는데 여기는 상용화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HLB 경쟁사가 바로 머크하고 아스트라제네카인데 아무튼 지금 HLB가 이 좀 행보가 리보세라니 행보가 상당히 좋은 거고 이런 결과들이 최소한 그러니까 예전 최초의 1차 치료제로 있었던 어떤 그 넥사바라든가 렌비마 정도는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죠? 넘어서는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로슈가 개발한 그죠? 수라페닙 로슈가 개발한 그 티센트릭하고 아바스틴 병용요법 정도하고 똑같은 어느 동등한 효과 정도만 나와도 사실 HLB의 주가는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런 뉴스를 기사를 자주 보죠. 저는 이제 벌써 리보세라닙하고 HLB 찍은 지가 한참 됐기 때문에 항상 챙겨는 보는데 저는 마음속에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뉴스는 참고상으로 봐요. 알았어. 그러니까 넥사바보다 훨씬 좋은 효과를 갖고 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추세만 유지해줘.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추세가 깨지게 되면 당분간 기다려야 돼요. 모든 주식은 뉴스보다는 수급에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수급이 깨지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수급이라는 게 뭐냐면 추세와 거래량이 있죠. 저는 지금 제 생각인 거예요. 추세 플러스 거래량은 수급으로 보는데 이 추세와 거래량이 살아났을 때 저는 이거를 수급이 좋아진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반드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저런 뉴스가 떴을 때 저런 결과로 올라가야지만이 저 호재가 먹히는 거고 안 먹혀서 추세 깨졌다 그러면 당분간 기다려야 되겠다. 앞으로 더 좋은 지표가 나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 보는 게 맞습니다.
요번에 아스코가 이제 3년 만에 대면 행사인데 왜 이렇게 제약바이오계가 이제 미국으로 가려고 하냐면 여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세계적으로 열린 시장에 비하면 되게 큰 시장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미국으로 많이 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돼 있죠. 미국 시장이 엄청 크죠. 그러니까 그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특허를 내서 인정을, FDA 같은 인정을 받고 세계 시장을 뚫었을 때, 그죠? 세계 시장을 뚫었을 때 굉장히 좋은 거죠. 산업연구원이 이제 최근 발간한 바이오 산업 성장 동력화를 위한 정책 거버넌스 개선 방안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 보고서가 나왔는데 국내 바이오 산업 생산 규모가 17조 4천억이에요. 전 세계 바이오 시장 규모가 642조 원인데 여기 2.9% 정도밖에 안 돼요. 따라서 우리나라가 질적, 약적, 양적 성장을 위해서 미국의 특허 등록이 더 활발해져야 되고 또 FDA 같은 데서 많이 좀 이렇게 그 승인이 났을 때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리보세라닙은 벌써 선형낭성압이 됐든 간암이 됐든 간에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많은 특혜와 이런 게 이루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 좋은 호재가 있어서 아침에 좀 급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봤고요. 오늘 저녁 때 8시에 또 실방이 있으니까 여기서 자세히 얘기해보고 북한이 자꾸 미사일을 쏴가지고 방산주라든가 이런 게 어떠니 제가 똑같은 거예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든 어쨌든 방산주가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 모르지만 정말로 중요한 거는 추세가 유지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에 관해서 저는 실방 때 볼 거니까 꼭 많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